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속대응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강덕구 의원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단장직을 맡고 계신 정준호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박간천 부단장님이십니다. 오늘은 두 건의 브리핑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을 미리 들었다고 말한 바 있어 이 사실을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임차에서 사용했던 사무실 의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건물주는 김문수 후보가 노조위원장이었던 회사의 특수 관계인이었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먼저 김문수 후보의 발언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계엄을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첫째, 계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하게 정해야 돼. 박정희 그 당시 현역 군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이 계엄을 해요. 그리고 군을 장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 와서 누리고 보고 한다. 이리를 보고도 방치하느냐, 이래가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이거는 계엄밖에 될 때는 알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영상에서 확인됐듯이 계엄에 대해서 미리 많이 들었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자 김문수 후보는 계엄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그동안의 발언을 접하면서 내란 친화적이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19일 속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계엄이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그리고 계엄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악이 옛날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굳고 만류했을 것이라 부연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내란 친화적입니다. 김 후보는 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이 계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장악하느냐는 현역 군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만약 실현 가능했다면 계엄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이런 후보가 내란 후보가 아니면 대체 누가 내란 후보라는 말입니까? 김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은 이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와 계엄 이야기를 했는지 김 후보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특히 계엄에 계획서까지 있다는 장본인이 누구며 왜 군과 하등 관계가 없는 당시 노동부 장관인 김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사실과 연루된 것이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등 윤석열 정권의 핵심 강요들은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내란 동조 세력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예, 정준호입니다. 다음 논평,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내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영생 부패 즉사를 외치며 정정당당과 청렴함을 자처하는 김문수 후보. 그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은 김문수 후보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노조 출신임을 자랑하는 김문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노조위원장이었던 회사 도르코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차 조건을 보면 특혜 정황이 확인됩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앞 한 건물. 김문수 후보는 정치 시작부터 2006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10년 넘게
이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전세보증금은 4천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39%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며 전세보증금이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놀랐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전세 가치는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참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특혜 의혹의 냄새는 아주 짙게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라면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증금 인상 요구에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국민이 이런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그의 핵심 측근 차명진 전 의원까지 두 사람이 20년 넘게 사무실을 차렸던 이 건물의 주인 K씨를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K씨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이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건물주 K씨는 김문수 후보가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도로코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이 넘게 등기 임원인 감사로 재임하였습니다. 2007년 무렵부터는 수년간 도로코 지분을 6.6% 보유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K씨 소유의 또 다른 건물에는 K씨가 운영한 도로코 협력업체 T사 외에도 도로코의 계열사 D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K씨는 평범한 건물주도 단순한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노조와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었고 도로코와 한몸처럼 얽힌 특수관계인인 핵심 내부자였던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이력을 예나 지금이나 훈장처럼 내세우는 김문수 후보가 노조 반대편에 있던 기업의 핵심 내부자 소유 건물에 둥지를 틀고 정치를 시작한 사실, 특혜로 비춰질 만한 게 배려를 받으며 사무실을 임차했던 사실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가 말하시는 정정당당입니까? 정치 시작부터 겉과 속에 달랐던 김문수 후보는 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정치 인생 전부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K씨와의 관계를 정확히 밝히십시오. 사무실 임차 외에 또 다른 관계가 있었는지, 2006년 사무실 임차가 끝났을 때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소명하십시오. 지난 27일 노조위원장 김문수를 지키기 위해 오목한 시절 온갖 고문을 견뎌야 했던 당시 노조 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을 슬퍼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위선과 당신의 민낯은 이미 온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